뭐 사실 이게 판매량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단순히 판매량만 잘 나온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주행 중 동력 상실 문제로 뉴스가 좀 크게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아이오닉5나 EV6처럼 출시된 지 좀 된 차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EV9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신차를 인수한 지 겨우 이틀 만에 동력 상실을 겪은 차주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이걸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전기차 동력 상실, 말 그대로 주행 중에 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해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문제입니다. 해당되는 차종도 다양했죠. 아이오닉5, 아이오닉6, GV60, GV70과 GV80 전동화 모델 EV6까지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모든 전기차가 문제였습니다. 이걸 대수로 따지면 13만 6천 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미국 당국도 조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가 나왔을 당시 동력 상실 문제 못지않게 차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게 뭔가요? 취재진이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직후에 국내에는 접수 건수가 없냐고 물었더니 현대기아차 측에서 처음에는 접수된 게 없다고 해명했다가 취재진이 자료를 입수한 뒤에야 말을 바꾸고 관련 내용을 인정했다는 것도 컸죠. 이렇게 한바탕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조사 결과 저전압 12V 배터리에 전원을 공급하는 통합충전 제어 장치,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ICCU라는 건데, 여기서 일시적으로 과전류가 흐르면서 전력 공급용 컨버터 기판에 이상이 발생한 걸로 원인을 추정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전류 유입을 사전에 감지해서 컨버터 기능에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고, 경고등이 점등된 경우에는 점검 후에 통합충전 제어 장치를 교체할 거라고 했습니다. 고객들한테는 별도로 공지한 뒤에 업데이트를 시행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현대기아차 전기차 6종, 대수로 따지면 13만 6천 대에 달하는 차들의 무상 수리가 진행되는 걸로 최근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원인도 찾고 문제도 해결을 해준다 했으니 그 뒤로 추구하는 차들이나 문제가 없을 줄 아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건 특별한 발상이 아니고 지극히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출시된 현대기아차 전기차 중에 가장 최근에 출시된 EV9도 동력 상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6월 19일부터 판매가 시작됐고 1300대 정도가 판매된 걸로 집계됐잖아요.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문제가 터졌다는 거죠. EV9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발견된 건가 봤더니 실제 차주가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차주가 신차를 인수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고요. 영상을 같이 보시면 운전자는 아무런 조작도 안 했는데 기어가 중립으로 바뀌고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더니 도로에 멈춰섰고요. 그 뒤로도 시동이 꺼지지도 않고 다시 걸리지도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 견인차가 도착할 때까지도 차가 먹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아 서비스센터 담당자도 도로에서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현대기아차도 EV9의 주행 중 동력 상실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는 밝히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구분을 해야 할 건 동력 상실 문제가 발생하긴 했는데 아직 원인을 밝혀내진 못한 거죠. 앞에서 봤던 전기차 6종도 ICCU 문제가 원인인 걸로 추정하는 거고, EV9은 ICCU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기존에 발생한 것과는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건데,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게 차주들 입장에선 화가 날 수도 있고 제3자 입장에선 대체 왜 이러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왜 계속 발생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항상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거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처를 잘못해서 똑같은 비난을 받는 거냐 이겁니다. 뭐 사실 기계적인 문제, 소프트웨어 문제 같은 전문적인 영역은 연구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밝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조사관이 조사를 해야 하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시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지 복기를 좀 해봤는데 약간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대기아차가 이런 문제 발생과 문제 발생이 반복되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냐, 이걸 먼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컨대 이런 문제 반복을 심각하게 느꼈다면 리콜뿐만 아니라 판매 일시 중단이라는 조치도 충분히 했을 겁니다. 왜냐면 품질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게 두려웠다면 판매량이 잠깐 집계가 안 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에서 손해를 본다 해도 품질 문제부터 잡자는 생각이 컸을 거고, 말 그대로 확실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현대차가 이걸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걸로 보이냐는 건데, 이건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된다면 판매량과 돈 문제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판매량에 영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세 번째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평생 유지되고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자리 잡을 거냐 이겁니다. 사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판매량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주요 고객층은 계속해서 바뀌고 이런 뉴스가 계속 누적된다면 지금보다 문제를 인식하는 소비자들도 더 늘어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막 현대차를 싫어하고 이런 차원의 시각으로 접근할 게 아닙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로 증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마치 메이드 인 차이나처럼 설명이 필요 없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시장이 기반이고 한국 시장이 본질이기 때문에 편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겁니다. 사실 이건 위기를 인지 못할 때가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컨대 확실하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확실한 위기라 함은 기업 이미지도 회생에 불과할 정도로 안 좋아지고 판매량도 폭망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고, 이러면 회사는 고민을 하겠죠. 지금 그냥 정리를 할까? 아니면 정신 차려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볼까? 사실 이 정도의 문제의식이 안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현대기아차의 큰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도 잘 팔립니다. 심지어 언론사에서 보도를 해서 조회수가 몇백만씩 나와도 살 사람들은 산단 말이죠. 대안이 없어서라는 말이 단순히 경쟁 모델이 부진해서 그렇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비 인프라와 편의성부터 시작해서 접근성, 역사, 차의 종류, 심지어 중고차 시세까지 신경을 써서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회적인 문제로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사회적으로 조건 자체가 현대기아차한테 잘 팔릴 수밖에 없도록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기가 힘들고, 위기의식을 굳이 크게 느끼지 못한다면 어차피 잘 팔리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니 억지로 투자해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어느 기업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게 누구다? 정부기관인 거죠. 예컨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차주들 사이에서 데이터가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사회적으로 고발을 해요. 여기까지는 어느 나라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그 다음이죠. 정부기관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데이터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국가적으로 조사에 나섭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차주들이 일으키지만 싸움은 정부기관과 기업이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아예 정부기관이 조사한 결과가 법정 싸움에서 핵심 근거로 쓰인다거나, 아니면 정부기관이 직접 기업한테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라고 항상 이렇게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을 정부기관이 마냥 적대시해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것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소한 해야 할 건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부기관이 할 일이란 겁니다. 저는 사실 이번 현대기아차의 대처가 유독 아쉬운 이유가, 물론 오늘 이야기한 대로 손해볼 게 없어서 판매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계산과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어도 일단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판매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한 번쯤은 판매 중단을 하고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한 다음에 판매를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기업한테 손해인 건 맞죠. 그런데 언제까지 신차 출시를 할 때마다 초기 품질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거냐 이겁니다. 애초에 이런 꼬리표가 없는 회사라면 무상 수리나 리콜로 끝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번쯤, 심지어 보여주기식이라도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냐 이겁니다. 최소한 고객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일한 문제 반복으로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확실하게 한 후 고객 인도를 하기 위해서 약 한 달 동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전 문제이니 고객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더욱 완벽한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싫어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문제를 인정하게 되는 건데 하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를 인정하는 기업이 추후에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고객들의 신뢰도 쌓는 거 아닐까요? 문제를 인정한다는 건 뭔가요? 그 회사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추고 있는 회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요즘 소비자들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기사나 뉴스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제조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소비자들은 이미 접하고 있다는 거라서 차라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가는 게 요즘은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으로는 EV9 정도면 잠깐이라도 판매를 중단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론을 잡아가면서 초기 품질 문제도 더욱 신경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 확실한 건 지금 안 하면 계속 누적된다는 거고요. 누적이 되면 될수록 나중에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